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밤 11시 심야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자기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예뻐지시기 위해 피부과의 다양한 시술들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혹여나 나에게 안 맞으면 어쩌지?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피부과 전문의 김영 선생님과 함께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부과 전문의 김영석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오, 거의 반년 반년이죠. 됐을 것 4개월, 같아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6개월 된 것 같아요. 네네. 원고가 한 작년 8월 정도인가 멈춰 있는 거 보고 이렇게나 아, 시간이 빨리 간다고 네, 이런 네, 느낌.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열심히 우리 제주도민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네. 열심히 좀 진료하였고요. 어, 아니 더 피부가 더 좋아지시고 송원 선생님도 역시 뭐 계속 젊어지시는 원장님의 네. 손길이 네. 아 진짜 저도 이제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전혀 정말 몰랐던 네네. 일인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이제 선생님과 방송을 하면서 되게 처음 듣는 그런 시술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네. 이제 조금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지인들이 뭐 예를 들어 써마지를 했다는 등 뭐 네네. 울세라를 했다 하면 몰랐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고민들도 들고 오시는데요. 오늘 주제가 저는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피부과 시술이 워낙 다양한 만큼 또 부작용이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부작용은 사실 네. 이게 항상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확립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유튜브에서 피부과 영역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이제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보시고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뭐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탈모 치료제로 이제 약간 오프 라벨로 좀 쓰고는 있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부작용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녹시딜이 원래 혈압약인데 네. 고혈압 환자들에게 이게 쓰면서 담호증, 그러니까 털이 나는 부작용이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지만은 그거를 완전 나쁘다. 그렇죠.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시술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진료실에 오신 분들에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시술 통해서 이를 얻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0.5나 0.2 정도는 또 올 수도 있다. 네.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이게 어떤 게 개선되면서 그 결점이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인기가 많은 시간임이 느껴지는 게 이제 기다림의 미양님 안녕하세요. 세렌님이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와, 이 시간에도 방송을 하시네요. 우리 세렌님 아까 오늘 오후에 또 1시 방송 때 들어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열혈 환영합니다. 애청자 하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힘내님께서 안녕하세요 심야 라이브 이렇게 해주셨고요. 두근두근 콩콩님이 늦은 시간 방송 감사합니다. 조아유님께서는 어머니께 선물로 피부과 시술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가 제일 가성비가 가성비. 좋나요? 어머니는 60대 후반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가성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또 시대는 또 중요합니다. 근데 가성비라기보다는 조금 용어를 바꾼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술. 60대 후반이시면은 이제 네. 피부 타입이 중요하죠. 이제 음. 부작용 오늘 이야기가 부작용이기도 한데 네네. 피부 타입이 일단은 뭐 이제 뭐 얇은 피부, 뭐 두꺼운 피부, 그다음에 어두운 피부, 밝은 네. 피부, 그다음에 기름진 피부, 건성 피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그냥 가성비적으로 생각하신다 바로 효과가 보이는 거다 하면 60대 후반이면은 그 햇빛에 그러니까 태양 광선에 엄청나게 노출되지 않으셨다는 전제하에 네. 60대 후반이면 기미는 좀 줄어드셨을 거예요. 기미 피크는 지난 상태고 60대 후반이면 뭐 잡티나 검버섯, 뭐 네. 일광 흑자 이런 게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색소적인 측면에서 접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 당연히 60대 후반이시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뭐 리프팅 레이저나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필러나 보툴린 톡신 같은 걸로 약간 그 회춘수를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개개인마다의 피부 타입과 고민에 따라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네. 또 연령대로 조금 음. 추천되는 그런 시술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 그 오히려 그런 색소 시술들은 검버섯이나 뭐 이런 일광흑자 이런 색소 시술들은 40대 여성들보다 60대 어머님들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40대 한국 여성들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약간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런데 그게 이제 폐경이 되면은 결국 에스트로겐 농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미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어떤 음식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치료제들을 보면은 이게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고문이 다 붙어 있어요. 네. 기미나 어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40대 여성분들 중에서 좀 기미가 생길랑 말랑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도 레이저를 색소 치료 오신 분들한테 좀 강하게 못 쏴요. 피부가 하얀 분들도. 네. 그런데 이제 60대 중후반 되시면은 그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기미가 숨어 있는 기미가 올라갈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존의 기미도 줄어들어요. 네, 그런 이제 어머님들은 오히려 그런 색소 치료할 때 좀 과감하게 쏠 수가 있고 효과가 바로바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우리 미스락도님도 안녕하세요. 몽이님도 기다렸다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팬이신가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굿닥터님께서 선생님 V올렛을 시술 후에 아. 다음 달이면 1년이 되고 부작용 증상으로 턱 함몰, 경련 증상은 5, 6개월 정도 겪고 있는데요.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방치해도 자연스럽게 네. 좋아지나요? 턱 함몰이라 하셨는데 그 이중턱 함몰인지 이제 앞턱 턱 라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V올렛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이하고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좀 희석하셔서 쓰시는 분도 있고 깊이가 중요한데 이제 너무 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턱 피부가 좀 함몰이 올 수는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봤었는데 저한테 의뢰되신 환자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딤플이 생긴 분들인데 그래서 뭐 딤플 같은 경우는 제가 딤플 좀 채워드리는 좀 시술도 좀 해드렸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영구적인 손상은 없었고요. 제 주변의 경험이나 제 경험이나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전 1년 안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경련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련이 생겼다고 하시면은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이 분지가 있는데 네. 안면신경이 들어가는 그쪽에 이제 부위올렛 주사가 된 거고요. 이제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신경이 이렇게 되게 약하지 않아요. 우리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약하진 않은데 신경을 둘러싼 막이 되게 촘촘합니다. 근데 그 막까지 손상이 됐다고 하면은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은 꽤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경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운동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리프팅 수술할 때 필드에서 가위나 메스로 이렇게 싹둑 자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 분지가 굉장히 그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개만 가는 신경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턱 아래쪽에서 오는 이 안면신경 분지 같은 경우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걔는 손상받으면 좀 경련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보상 신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가진 않을 걸 생각하고요. 다만 방치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치는 하지 마시고요. 함몰된 정도가 좀 깊을 경우나 뭐 되게 눈에 띌 정도면은 함몰을 좀 채워주는 좋은 시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술들을 해주시고요. 경련 증상 같은 경우도 결국 신경이 손상받은 거니까 네. 그 신경 손상받은 거를 이렇게 좀 다운시켜주는 그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굿닥터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거의 정말 늦은 시간이면 늦은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거의 100분 가까이 지금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고요. 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다양하다는 게 좀 네네. 느껴져요. 그래서 풀꽃님에 대한 고민까지 나눠보고 또 우리 예.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네, PPT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깡깡이님께서 선생님 주사 피부염 치료 목적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저녁부터 얼굴이 간지럽고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심해져서요. 네. 안에 날치알처럼 고름이 차 있는 것들도 있어서 주사 피부염이 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레이저 시술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저희 그 주제하고 딱 부합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애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고요. 일단 먼저 깡깡이님께 위로의 말씀을 좀 올리고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사 피부염은 이제 뭐 어떤 그레이드, 그러니까 심한 주사 피부염, 그 뭐 약간 경증일 수도 있겠지만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가장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주사 피부염, 약간 이제 주사라고 저희는 말하죠. 주사는 피부의 장벽이 파괴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얼굴에 어떤 피부염으로 오신 분들에게 항상 제가 여쭤보는 자각 증상이 3대 증상이 있습니다. 네. 가려움, 가려움, 그다음 열감, 열감, 따가움. 따가움.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안 좋을까요? 가려움, 열감, 따가움, 따가움. 예, 역시 명석하십니다. 예, 찍어봤습니다. 예, 역시 우리 심야 SOS 송혜은 아나운서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따가운 게 가장 안 좋고요.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따갑다고 느끼는 건 피부 장벽이 파괴된 거예요. 근데 주사 피부염이 힘든 게 차라리 가려우면 나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따갑고 이게 열감 있고 결국 피부 장벽이 파괴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레이저가 됐건 네. 어떤 피부 관리가 됐건 굉장히 부드럽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게 주사 피부염인지 뭐 화농성 여드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조차도 헷갈려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오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재앙이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화농성 여드름은 굉장히 강력하게 치료를 하고요. 네. 피부를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와다다닥 하는 그런 치료가 들어가고 비슷해 보이는데 주사 피부염은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길이에요? 네, 다른 길이에요. 근데 이제 구별한 포인트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피지가 많으면은 여드름에 가깝고요. 좁쌀 여드름. 주사 피부염은 좀 혈관 확장도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가움.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피부에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같은 게 좀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예, 이런 건 주사 피부염에 가깝다는 거고요. 주사 피부는 되게 약하게 시술해야 돼요. 약하게. 부드럽게. 그런데 이제 날치알처럼 빨갛게 보르고 날치알처럼 고름 차인 느낌. 이 날치알처럼 고름 차 있는 거는 이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근데 묘사를 참 잘하셨어요. 약간 표지성 문항염인데 노란색 고름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좀 곰발이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곰발. 네, 근데 그거는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간지럽고 빨갛고 결국 이제 약간의 뭐 치료 후에 미세한나마 좀 부작용이라고 할까 좀 그런 주사 피부염이 좀 약간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럴 때는 치료 받으신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고요. 저 같으면은 이 경우에는 좀 드시는 약을 좀 쓰고 진정 관리 치료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주사 홍조는 절대적으로 약하고 부드럽게. 다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약물 치료 반드시 병용해야 되고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술한 병원과 또 가서 또 네, 맞습니다. 뭔가 약도 받고 해야겠네요. 자, 이어서 영님께서는 선생님 윤곽 주사랑 침샘 보톡스를 한 10일 전에 맞았는데요. 네. 입 벌리거나 껌 씹는 것 같은 게 불편합니다. 네. 침샘 보톡스 때문인가요? 윤곽 주사는 맞고 멍울이랑 멍이 생겼는데 멍은 점차 빠지지만 멍울이 안 빠집니다. 네. 입 벌리는 게 좀 불편하고요. 턱 밑에 느낌이 불편해요. 침샘 보톡스는 그 빛이랑 턱을 맞았습니다. 침샘 보톡스를 맞으셨지만 기본적으로 침샘 보톡스 맞게 되면은 그 사각턱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사각턱 근육, 저는 이제 또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가 턱선 윤곽을 되게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 앞쪽에 비중 많이 차지한 거는 이제 심부 지방층이고요. 딱 가운데 이 턱 앵글에서 45도 광대까지 연결된 이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는 사각턱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침샘 뒤쪽이죠. 귀 밑 침샘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약간 귀 밑 침샘과
그 귀밑침샘과 사각턱은 서로 오버래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밑침샘 보톡스를 놓게 되면 사각턱에 영향을 좀 받아요. 아하.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고요. 10일 정도 됐을 때 입 벌리거나 껌 씹는 게 좀 불편하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톨린 톡신의 역할은 신경하고 근육의 연결 부위 거기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하는데 그게 스타트가 6시간에서 12시간에 시작되고요. 맥시멈 효과가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건 제가 직접 환자분을 직접 봐야 되는데 좀 하신 말씀으로만 보면은 그냥 이건 부작용이라 보기 좀 애매하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뻐지고 있구나, 내가 잘생겨진 과정이라고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곽주사 몽을 이거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맞아요. 윤곽주사도 되게 포뮬러가 많고 굉장히 원장님보다 시술하는 방식이 다른데 네. 멍 드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윤곽주사 효과가 뭐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닌데 멍이 뭐 2, 3주 가버리면 굉장히 속상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윤곽주사 놓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멍 안 들게 미니멈하게 멍 안 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멍 안 들게 저는 캐뉼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멍은 좀 덜 드는 것 같고요. 지금 멍은 빠지고 있는데 멍울이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이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멍울 같은 거 이제 약간 딱딱한 그런 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풀어주는 약간 뭐 고주파 치료나 아니면 또 풀어주는 또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풀꽃님, 이분까지 보고 저기 네. 하나 더 올라왔네요. 히로카나님이요? 풀꽃님, 네네. 이게 콜라겐 재생 아드님께서 20대 네. 후반에 피부과에서 굉장히 고가의 시술을 받으셨네요. 콜라겐 재생 어쩌고. 근데 흉터가 더 뚜렷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질문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드름 흉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흉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여드름 흉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다친 흉터, 뭐 수술 흉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 이제 뭐 다치신 분들이 이렇게 멀티플로 다친 분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 갑상선 수술 흉터, 그럼 갑상선 수술 흉터 딱 하나만 오세요. 근데 여드름 흉터는 하나만 오지 않잖아요. 그죠. 수백 개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어려운 이유가 그 수백 개의 흉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는 이 흉터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질이 안 좋아요. 이게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수술 흉터 이렇게 넘어져서 어린 아이들이 손톱으로 긁은 흉터 이거는 속된 말 흉터의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긁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넘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드름 흉터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염증이 있다가 염증이 내 콜라겐하고 내 피하 지방층까지 파괴시키고 그 끝이 이거예요. 여드름 흉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재료된 진찰이 필요하고 또 시술이 필요한데요. 자, 근데 여기서 풀꽃님의 이제 약간 답답한 그거는 중요한 건 그러면 좀 효과가 좀 미약해도 좋으니까 조금 그놈 이야기인데 더 뚜렷해졌단 말이잖아요. 그니까요. 너무 이거는 속상하네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고 나면 약간 홍반이 생기잖아요. 저희 오늘 주제가 시술의 부작용인데 당연히 홍반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작용인데 그 홍반 때문에 또 뚜렷해 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차오르게 하는 콜라겐 주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차오르게 하는 주사를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흉터라고 보면은 차오르게 하는 주사를 꺼진 베이스에서 놔가지고 흉터가 레벨 업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좀 흉터의 질에 따라서 흉터가에서 살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정상적 피부가 오히려 올라온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뚜렷해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경우는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책은 사실 뭐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인다고 할까요? 이게 과도하게 조금 우리가 원치 않은 부위가 오히려 더 그 레벨 업이 됐을 경우 그걸 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술 생각해 보시고 홍반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흉터가 더 뚜렷해 보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좀 다듬어주는
그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확하게 그 흉터 중앙에만 치료를 잘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 그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담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속상하실 것 예, 같아요. 예. 100만 원 후반대의 그쵸, 가격인데. 고가의 치료인데. 네. 자, 다양한 시술에 대한 부작용 걱정들의 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의 사진을 네. 들고 와주셨는데요.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이제 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필러 시술 후에 뭐 필러가 동맥에 들어가서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 아이고.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절대적인 부작용인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면은 네. 이제 이거를 과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어떤 이제 그 얼굴 윤곽을 바꾸는 시술들은 환자분께서 플러스 1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뭐 0.2나 0.5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두 분 다 이제 팔자주름 필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시술하고 나서 1년 후의 경과 사진들인데 이제 팔자주름 자체는 개선이 잘 됐어요. 굉장히 심한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결점을 찾다 보면은 이제 좀 결점들이 좀 보이죠. 대표적인 게 좀 인중이 조금 길어지죠. 오, 예. 네네. 특히 아랫부는 팔자주름 심했기 때문에 음. 제가 좀 많은 팔자주름 필러를 넣었기 때문에 인중이 좀 많이 길어졌고요. 그다음 좀 콧볼이 좀 넓어진 느낌 보이시지 않으세요? 오,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들으니까 좀 예. 보이네요. 그렇죠. 보이고 그다음 코가 좀 들리죠.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팔자주름 자체 그 거기에만 의의를 두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이건 부작용이 아니에요. 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팔자주름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중한 얼굴 조금 미묘한 변화를 해서 저는 좀 이해를 해요. 놓칠 수 네, 없고, 놓칠 수 막 없고 약간 저는 이해를 인중 해요. 놓칠 수 그렇죠.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음. 이게 딱 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예측 가능한 그 변화를 설명해 드리고 인중이 얼마 정도 길어질 수 있다. 콧볼이 어느 정도 넓어질 수 있다. 그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콧볼이 좀 넓어진 분들은 콧볼 축소 보툴린 톡신을 하시면 되고요. 인중이 길어지게 되면 인중을 또 축소하는 필러도 있어요. 이 윗입술 필러를 잘 넣기 때문에 인중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첫 서두에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네. 절대적인 부작용이 있지만은 이 부작용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작용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요. 이제 레이저 하시고 나서 피부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색소잖아요. 색소, 뭐 제모,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홍반. 그랬을 때 과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럼 이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이냐? 뭐 예를 들어 단 1, 2주 만에 1, 2주만 해결되는 부작용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 그런 부작용인가 아니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부작용인가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손상이 남을 수도 있는 부작용인가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신 분도 있죠. 왜냐면 자기 스스로 현재 그냥 어떤 그 현재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네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도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또 징조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걸 빨리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과색소 심차가 좀 진해지는 게 있고요. 네. 이렇게 저색소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색소는 쉽습니다. 오히려요? 예,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쉽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외국 저널에서 논문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 한국 이제 뭐 피부 미용 혹은 이제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은 이제 사실 이런 사고는 많이 안 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뭐 정신없이 쏟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이제 타이거 마스크라고 하는데 호랑이 줄무늬처럼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IPL 같은 이런 레이저를 했을 때 가끔씩 부작용이 생기는데 되게 처음 보면 되게 끔찍해요. 굉장히 끔찍하고 사실 저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의뢰받은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딱 봤을 때는 되게 좀 심하다 느끼지만은 실상은 치료를 이게 체결이 잘 됩니다. 잘 되고요. 이런 다 노하우들이 다 축적되어 있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정도면은 제 생각으로는 3개월에서 한 4개월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좋아져요. 좋아지고 기존의 병물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이제 가운데하고 이제 오른쪽인데 가운데는 이제 기미가 있는 분에게 너무 레이저를 세게 쏘다가 이게 인도 저널인데 인도 분들도 기미가 많잖아요. 네, 그런 피부 타입에서 너무 레이저를 강하게 쏘다가 저색소 침착이 왔고 이 경우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혹은 좀 길면 1년까지도 지켜보면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은 제모 레이저하고 저색소가 온 건데 바디 쪽은 조금 이런 색소 침착이나 저색소 생기면 좀 오래 갑니다. 아하.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거는 꽤 오래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이 있을 때 징후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좀 홍반이 오래 가고요. 레이저 하고 나서 이 홍반이 보통 그래도 2, 3일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인 홍반, 굉장히 열감이 있고 그다음에 좀 무지무지 가렵고 뭐 물집이 생기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부작용 우려되니까 빨리 시술한 병원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인 처치를 해주시고요. 네.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케이스들은 이제 특정 레이저인데 이건 제 레이저 기종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특정 레이저 기종 중에 굉장히 깊게 들어간 레이저가 있어요. 네. 굉장히 깊게 들어간 레이저가 있는데 그런 이제 레이저 롱펄스 레이저로 하는데 그 레이저를 해가지고 물집이 굉장히 텐스하게 빵빵한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런 케이스들 그다음에 같은 물집인 경우도 약간 그런 깊게 들어가는 레이저가 아니고 얇게 들어간 얇게 들어간 레이저 썼을 때 물집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게 뭐 영구적인 흉터까지 안 가기 때문에 뭐 안심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까지 다음 장까지만 보고 뭐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죠. 주사제 부작용 중에서 이제 보툴리늄 톡신, 워낙 보톡스를 많이 하니까 네.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뭐 플러스 1이 되면 마이너스 0.2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데 이제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우리 얼굴에 넣는 보툴리눔 톡신 중에서 제일 부작용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마 보톡스입니다. 예, 그 이유가 보툴리눔 톡신을 맞는 분들은 조금 다 노화가 진행된 거잖아요. 네네. 노화가 진행되면 다 처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지는데 저희가 넣는 보툴리눔 톡신은 대부분 다 리프팅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처지려고 보툴리눔 톡신 그러진 맞는 건 않죠. 맞아요. 그런데 다 리프팅이 되는데 이마 보툴리눔 톡신은 이 헤어라인 이 위쪽에 넣는 건 리프팅이 되는데 중간부터 눈썹 사이에 보툴리눔 톡신을 넣게 된 거는 무조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눈썹이 내려와요. 네. 처지네요. 네, 눈썹이 처지죠. 왜냐면 그 이유가 이 이마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이마 그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역할이 눈썹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을 아래쪽에 넣게 되면 눈썹이 내려옵니다. 그렇네요. 눈썹이 내려오니까 안쪽이 내려오잖아요. 네. 안쪽이 내려오니까 내 스스로 보상작용이 생겨요. 아. 보상작용이 생기니까 눈썹 산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본 사무라이 눈썹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환자분처럼. 화난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많은 용량이 올라가면은 그냥 보통 사무라이가 아니라 사무라이 눈썹이 되면서 이쪽으로 주름이 생겨버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왼쪽 환자분이 보툴리눔 톡신을 맞으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분이죠. 네,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뭐 중국 선생님께서 시술하고 저한테 이렇게 SOS를 심야 SOS를 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K 뷰티의 이제 그 어떤 그 대표 선수로서 그래서 이제 해결해 드렸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보툴리눔 톡신은 사실은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해독제는 없어요. 해독제는 없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결합부에서 신경을 약 6개월 정도 그 신경 전달 물질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다른 과에서 네. 내과나 신경과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네. 이 보툴리눔 톡신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오, 약간 해독제처럼. 네, 해독제처럼. 그러니까 신경 전달, 그 보툴리눔 톡신이 신경과 근육의 그 접합 부분에서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건데 네. 그거를 그 신경 전달을 더 이렇게 펌핑을 해준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쓰면은 사실 여기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요. 효과 없다. 그런데 효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독제가 비공식적이지만 있습니다. 있다. 예, 그래서
그 약을 드시면은 눈 네. 주변은 잘 풀려요. 오. 예.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주사제도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해독 주사. 그런 것들 해보면은 눈 주변이나 이쪽은 보툴린 톡신 부작용 생겼을 때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뭐 속상하거나 뭐 슬퍼하지 마시고 노여하지 네. 마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음. 우리 시술해 주신 병원 가서 상담 들어보시고 적절히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거의 보셨을 때 깜짝 놀랐겠어요. 예. 이마 잡으려다가 인상이 바뀌어버리네. 네네네. 네, 잘 해결했다니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히로카 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눈 밑 꺼짐이 고민이라 피부과 필러 시술을 알아봤습니다. 네네. 효과는 좋은데 필러가 파랗게 보일 수 있다 해서 걱정입니다. 가능하죠. 수술이 확실하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수술은 두려워서요. 네. 아무리 효과가 괜찮아도 수술은 참 못하겠습니다. 네네. 눈 밑 꺼짐에 필러 시술 말고는 답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시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그 말씀 정말 그 유익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또 역시 적합하네요. 눈 밑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 필러 시술을 했을 때 비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러가 이렇게 물을 좀 필러가 우리 피부에 들어가면은 약간의 물을 좀 잡아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비추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잘 비추어질 수 있는 분이 있고 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피부가 극도로 얇은 분들이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피부가 적절히 두꺼우신 분들이면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길 겁니다. 안 생긴다기보다는 덜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려되는 분들은 이제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은 양을 넣으면 됩니다. 적게 넣으면 돼요. 적게 넣으면 되고 두 번째로는 필러는 이제 투명하니까 네. 오히려 더 비쳐 보이는 현상이 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시술 중에서 뭐 스컬트라나 아니면 주베로 볼륨이나 네. 울트라쿨 같은 그런 콜라겐 부스터들은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쳐 보이는 건 덜해요. 네, 덜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술하시면은 좀 덜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아까 제가 뭐 그 부작용을 그 뭐 탈모약 같은 경우도 부작용인데 부작용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눈밑 필러 놓고 나서 비쳐 보이는 게 부작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써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 게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 있잖아요. 눈밑 피부가 조금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되게 시커멓게 어두컴컴하게 하신 분들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비쳐 보이는 물 느낌이 좋아요. 네. 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제 다크서클 오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서 네. 이분이 이렇게 약간 침침하고 항상 퀭해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해 보이거나. 보이는데 약간의 비쳐 보임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맑아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되시면은 하셔라. 약간의 비쳐 보임이 있지만은 너무 기본적인 피부가 어둡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더 긍정적으로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심해가지고 굉장히 아토피 심한 분들 보면은 눈 주변에 이렇게 다크서클 심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뭐 레이저를 하건 뭐 그러니까 물론 효과는 좀 있겠지만은 바로 좀 소위 말하는 효과는 좀 없어요. 그런 분이 좀 이렇게 눈밑 꺼짐까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좀 필러를 넣어드리면은 그게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다양한 예, 그래서 방법이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부작용. 필러 시술 후에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서 피부가 괴사된 거. 정말 그 비극적인 그걸 제외하고는 네네. 약간 이 부작용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써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셨던 팔자주름도 저는 팔자주름이 좀 네, 고민이어서 맞습니다. 뭐 이 정도 뭐 길어지는 건 뭐 이쯤이야.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자, 아까 깡깡이님께서 이제 피부염 치료 목적에 대한 질문 주셨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주셨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기다림의 미양님이 피부과에서 한 달 전에 주베르 볼륨을 맞았는데 코옆이랑 코밑이 딱딱하게 결절이 생겼어요. 원장님은 부작용이 아니라고 오히려 있으면 볼륨이 차 보인다,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녹이는 건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나요? 아직 2번 시술이 남았는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보면은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불행이기 때문에 일종의 위로의 말씀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험한 적은 없는데 네. 코 옆이랑 코 밑인 거 보니까 팔자주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팔자주름 보면 이제 코볼 옆에 약간 삼각형 패인 부위. 네. 그래서 거기에 주베르 볼륨을 넣어가지고 맞으셔가지고 결절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절이 생겼을 경우에 조금 오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부 두께 때문에 그런데요. 앞광대나 이제 옆볼 같은 데 결절이 생기면은 여기는 이제 만져보시면 앞광대는 피부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절이 생겨도 그 일단은 그 딱딱한 느낌이 덜해요. 예, 딱딱한 느낌이 덜하고 이게 조금만 녹더라도 결국 이 녹는다는 게 이게 아예 유에서 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결절이란 거는 이 어떤 물질이 우리 피부에 들어가면 우리 피부에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그 면역세포가 감싸버리는 거예요. 감싸는 건데 그 물질과 감싸주는 우리 면역세포 간에 그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남아있더라도 일단 딱딱하면 줄어들어요. 그것만 돼도 좋겠죠. 그런데 이 팔자 같은 경우는 결절이 생길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앞광대 되게 여기에 비해서 얇죠. 얇죠. 맞아요. 여기는 앞광대는 모공이 있잖아요. 모공이 있다는 거는 피부가 두꺼운 거예요. 여기는 모공이 없지 않습니까? 모공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결절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팍 티가 나요. 그리고 여기가 좀 혈관도 많고 그래서 어떤 그 혈관이 많다는 거는 결과같이 면역세포로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감싸가지고 결절 생긴 건데 혈관에서 면역세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팔자는 결절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결절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할 때 깊게 넣어주면 돼요. 깊게 넣어가지고 혈관과 이 물질은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에요. 뭐 만나면 좋은 친구 뭐라는데 좋은 친구 아니기 때문에 만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혈관 하나가 안 만나는 그 깊이가 있어요. 거기에 넣어주시면은 그 기다림의 미양님께서 받으신 그런 약간 지금 현재 그거는 피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자랑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찌됐건은 그게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녹이는 게 맞고요. 근데 녹이는 게 이 주베르 볼륨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열에 강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런 스킨 부스터를 녹인다고 할까 분해할 때 열을 가하고 녹이는 주사를 맞는 게 있고 오히려 냉각을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또 좀 복잡한데 주베르 볼륨은 열을 주면은 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열을 효과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을 주는 게 이게 인체잖아요. 어떤 뭐 고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화상을 입히면 안 되니까 화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은하게 열을 좀 지속적으로 주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걸 쏘면서 그 물리적으로 또 충격을 주는 게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결절을 녹인다기보다는 결절과 그 주베르 볼륨과 내 면역세포 간의 그런 결합을 끊어주는 그런 물질을 잘 주사해 보시면은 아까 지금 받고 계시는 고통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가 느끼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기는 다 네, 있긴 있습니다. 있네요. 주베르 볼륨이 좋은 것 중 하나가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의 부스터와 달리. 네. 자, 이어서 너만을 사랑해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울세라를 맞고 나서 얼굴이 오히려 더 처진 것 같습니다. 네. 붓기라고는 하는데 빠질 김이 없이 그냥 사각턱처럼 처진 그대로입니다. 2주가 된 지점에 이 턱선이 내려와 있으니 왜 이렇게 늙었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네요. 딱 2주 전에 울세라 슈링크를 맞았는데 혹시 이번 주에도 슈링크 300샷을 한 번 더 받아봐도 될까요? 간격이 2주밖에 안 돼서 고민됩니다. 2주면은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프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하이프 기기라고 하는데 이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다 보니까 조금 붓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울세라 같은 경우나 뭐 슈링크 같은 경우도 저는 말씀드릴 때 즉각적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붓는 분들은 즉각적 효과를 못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이제 붓기 때문에 어떤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처럼 처진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보고 이제 진찰을 해야겠지만은 그 시술 받은 부위가 예를 들어 적절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위에 울세라 슈링크가 그렇게 강한 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부위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2주면 보통 붓기는 빠집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도 그렇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한 1, 2주까지는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너무 얇은 분들에게 그 울세라 팁이 깊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부위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팁을 썼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슈링크 300샷을 받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붓기 빼는 그런 또 주사제들이 또 있습니다. 붓기 빼는 주사제들이 있고요. 윤곽 주사 성분 중에서도 붓기 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너만의 사랑해님께서 저희 병원 환자분 오셨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붓기 빼는 주사를 좀 그 부위 좀 놔드릴 거고요. 그다음 먹는 약도 좀 있어요, 붓기 빼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붓기를 좀 빼주는 고주파 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약간의 2주차의 이런 부작용을 좀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또 시술비가 막 저렴한 건 아닌데 또 더 늙었냐는 얘기 그쵸, 들으니까 네, 네. 얼마나 속상해요. 네, 저 역시 속상합니다. 네. 네, 이어서 미술학도님께서는 원장님 이게 시술 이름이 HIFU예요. 네, 하이프죠, 하이프라죠. 네, 하이프 시술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네. 있는데요. 종류가 많던데 울세라가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울세라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울세라가 하이프 시술 중에서 왜 좋은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특정 브랜드 말씀을 저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세라가 일단 원조죠. 그러니까 하이프 기기 중에 원조고, 이게 이제 초음파를 사용한 리프팅 기기인데 원조다 보니까 일단 원천 기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울세라는 그 초음파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그 초음파를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팁에서 초음파를 에너지를 발사하면서 동시에 그 팁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분의 그 피부 안쪽에 어떤 그런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해상도라는 게 그 방안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컨디션 좋은 방에서 울세라를 보면은 피부 안에 있는 그런 양성 종양도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표피 낭종, 지방종도 보이기도 하고요. 아, 볼 수 있어요. 진짜요? 예, 와. 볼 수 있는데 이제 울세라가 그래서 좋은 기기긴 한데, 근데 이제 또 후발 주자들의 또 장점도 좋습니다. 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좀 카피캣이라 하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좀 비판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도 아이폰이 처음 나왔지만 네. 우리 삼성 갤럭시나 바로 이런 뭐가 바로바로 나왔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국산 하이프 장비를 많이 써본 결과 진짜 또 장점들이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깊이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서양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어쨌든 코카서시안 인종들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의 맹점이라 할까요? 그거는 코카시안 인종들의 피부에 좀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울세라는 맥시멈 깊이가 4.5mm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피부과 전공이 그리고 전문의로서 정말 공부하고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한국인들, 동북아시아인들에게는 그 이상 깊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울세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울세라 시술 하셔라. 네, 환자분께서 원하시면 하시되, 환자분의 피부에 보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깊이 여기 다 필요한 깊이가 다른데 네. 이 깊이에는 더 깊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산 하이퍼 기기 중에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저는 약간 오프 라벨을 좀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 건강한 한국 남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심부볼이 내려오면서 이 심부볼의 깊이는 꽤 깊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심부볼은 제 스스로 처리를 할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더 깊게 들어가는 국산 하이퍼 기기를 사용합니다. 네. 셀프로. 셀프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원장님들과 같이 같이, 이렇게. 네. 같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토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발전하죠. 네. 교학 상장 이렇게 서로 좋네요. 발전하면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께 의탁을 해서 제가 지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래서 네. 울세라 좋은 기구고, 다만 울세라하고 국산 하이퍼 기기의 차이점은
아이폰과 갤럭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와는 사랑님께서 네. 총 보면서 뭐 표피 낭정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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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달리기님이 인터넷에 파는 눈 아래 처짐 개선해준다는 리들샷 제품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리들샷 제품 이건 이제 송영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더 아시는 네. 게 있나요? 리들샷 제가 네. 눈 아래 처짐은 모르는데 네. 요즘도 그렇게 네. 다이소에 아. 화장품이 많아지면서 리들샷이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리들샷 뭐 BT 300, 500 이렇게 좀 강도가 있는데 네. 발라봤더니 약간 따끔따끔하긴 해요. 아. 네. 그걸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리들샷 네. 네, 그런데 눈 아래 처짐은 굉장히 그게 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젊으신 분이 조금만 처졌다 하면은 주무신 습관만 교정해도 눈 아래 처짐도 좋아집니다. 그래요? 예, 예. 이 주무신 습관 당연히 뭐 그냥 옆으로 누우신 것보다는 그냥 하늘 보고 누우시는 게 더 낫고요. 네. 당연히 뭐 주름이 덜 생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아주 뭐 그냥 림프관의 흐름을 좀 온활하게 주는 그런 뭐 마사지도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근데 좀 처졌다. 우리가 이제 누가 봐도 처졌다. 과연 여기서 그런 분들이 이런 제품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진료실에서 오신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제품 효과가 있다 하면은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이 주소지 노영동이잖아요. 그래서 노영동 시내에 눈 처진 분들 한 분도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정 제품을 저희 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많이 처진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네. 네. 자, 이어서 안녕하세요. 여드름 흉터 치료 중인데요. 항상 피와 진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타입입니다. 혹시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 여드름 흉터 치료 중인데, 그러니까 흉터를 치료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피, 혈액과 그 소위 말하는 삼출물, 맑은 물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열심히 치료하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피하고 삼출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피와 진물이 많이 나온다. 아, 이거는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 기구 중에서 그 요즘에 가장 핫한 제품 그 의료기기 중 하나인 니들 RF, 그러니까 바늘 고주파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 바늘 고주파를 하시게 되면은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물이 좀 나옵니다. 그 진물이라는 게 좀 되게 맑은 약간 노란 물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건 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관점이 차이가 있는데 많이 우리 그 대내부님이시죠? 대내부님. 예. 대내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하면은 저는 그 기기는 여드름 흉터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기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프랙셔널 레이저, 다른 프락스 레이저하고 그 흉터를 차오르게 해주는 주사제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니들 RF, 바늘 달린 고주파 레이저는 여드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여드름에 넘버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드름 홍반, 네. 그 다음에 약간 푹 꺼진 흉터인데 붉은 자국이 베이스에 있는 흉터 있잖아요. 그때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여드름 흉터, 그러니까 염증 전혀 없고 하얀데 푹 패인 흉터, 네. 거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 생각과 우리 대내부님을 치료하신 주치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뭐 다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뭐 충분한 대답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뭉이님이 원장님 저는 울세라가 잘 안 맞는 잘 맞는 것 아, 같아요. 예. 네, 미용 네. 시술은 의사손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언젠가 원장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원장님 표에 필러와 예. 보톡스 맞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홍경수님 반갑습니다. 달무리님 선생님 유쾌하시네요 하셨고요. 와, 이제 방송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네, 마리오 주름 필러까지. 그다음에 뭐 제가 심각한 케이스 함께 네.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름 필러,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효과가 드라마틱한 분이 있고 효과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조남 보면은 약간 연령대는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효과 있는 분들은 어떤 분님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40대 후반 이후에 네. 살이 좀 없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쏙 들어가고 주름이 자글자글하신 분들은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그 반대된 분들 약간 지방층이 좀 두꺼우시고 네. 조금 젊으시고 음. 그런 분들은 좀 효과 떨어질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 세대 아니면 60대 이후에 피부 얇고 좀 주글주글하신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경우는 단독 치료도 효과가 있지만은 보툴리늄 톡신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이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할 때, 그 다음에 턱을 할 때,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게 침을 삼킬 때 이 입꼬리 쪽에 쏙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말려 들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턱 근육하고요, 입을 둘러싼 이 근육의 움직임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턱 근육하고 앞턱이죠. 앞턱하고 입 둘레 근육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보툴린 톡신을 맞고요. 같이. 그렇게 하시고 필러 해주시면 효과가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드라마틱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외의 분들, 좀 통통하신 분들은 좀 효과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계속 부작용이 주제인 만큼 예, 네. 이분까지만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 네. 눈두덩이 빔스 아이 슈링크 맞아도 될까요? 네. 카리님. 예. 야, 이것도 찾았다. 예. 이런 분들은 아이 슈링크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눈두덩이 피부가 처져 있다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눈두덩이라 하면은 눈썹하고 눈꺼풀 사이잖아요. 네. 이 사이에 너무 타켓을 보지 마시고요. 눈썹을 올려주는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썹이 올라가면은 눈썹이 처진 분들은 두꺼워 보이잖아요. 네. 눈썹이 올라가면 당연히 얇아지고 이게 두꺼운 게 좀 해결이 되죠. 그래서 눈썹을 올리는 시술, 눈썹을 올리는 보톡스도 있고요. 슈링크를 하실 때도 눈썹과 여기가 두툼하니까 여기만 하신 분들인데 거기보다는 이 바깥쪽 올려주는 이쪽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뭐 대답이 됐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중에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슬라이드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마 필러 하시고 나서 아까 뭐 감염 부작용 이런 부작용들 1번부터 이런 알러지 반응 같은 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혈관 괴사, 실명 이런 부작용들은 좀 심각하죠. 실명 돼버리면 이건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는 건데, 혈관 괴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혈관 괴사가 됐을 때 이게 제가 또 중국에 있었을 때 다른 선생님이 시술하고 저에게 또 심야 SOS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해결해드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이제 사진을 보내셔가지고 이틀 됐을 때 약간 이제 징후가 보이죠. 이때 바로 오셔야 됩니다. 이때 바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필러 시술 후에 이 단순 멍인지 이게 혈관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징후 중 하나가, 단순 멍이면은 그 부위에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 부위에 따라서 이 혈관이 이분 같은 경우 어디 들어가냐면 눈썹 위에 네. 상완화 동맥에 들어간 거예요. 상완화 동맥이 눈썹 아래쪽에 이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두피 정수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분지가 가는 애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피 공급 안 되면 빨개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물론 이제 보상적으로 옆에서 조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옆에는 괜찮고. 그래서 이게 버티다 4일 정도 되면 보통 이제 큰 동맥이 막히면은 이틀째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피가 안 통하니까 피부가 속된 말로 괴사가 되는 거죠. 썩는 거죠. 네. 썩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또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아이고. 아프죠. 그래서 피부가 썩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마 같은 경우는 혈류 공급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절하게 처치 잘 해주시면 이게 한 달째 모습인데, 여기도 아마 1년쯤 지나면 흉터 안 생겼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팁인데, 얼굴에서 털이 많은 부위는 흉터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인 브랜치였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마지막까지 남았고 나머지 다 해결됐죠. 네. 그래서 많이 이분도 좋아졌네요. 다 좋아졌고, 그런데 이제 실명 같은 경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 말씀드렸고요. 네. 얼굴에서
이런 필러 괴사가 됐을 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콧볼이에요. 콧볼. 그 다음에 얼굴 바깥쪽. 그러니까 혈류가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콧볼 같은 경우는 이 혈류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막혀버리면은 보상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마 같은 경우는 보상 혈관이 있어요. 좌우 앞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시술하는 선생님들께서 더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팁을 드리면은 네. 옆볼, 그다음 옆볼, 콧볼 이렇게 약간 콧볼. 기본적 혈류가 좀 안 좋은 분들 부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위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면은 이렇게 큰 흉터가 발생하지 않고 해결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불행하게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났을 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뭐 너무 처음부터 뭐 보상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급한 불 끄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술하신 분이 해결을 제일 잘해요. 그런데 가끔씩 조금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좀 과잉 진료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사실 뭐 값비싼 치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혈관 되신 분들은 정말 그 재료비 얼마 안 드는 그런 치료만 해도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 시술하신 분을 못 믿고 다른 병원 가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여기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는데 그 다른 병원 가는데 하필은 그분이 조금 비윤리적인 의사 선생님. 이거 내가 뭐 돈 좀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이상한 치료를 해가지고 그 환자분께 뭐 수천만 원 청구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분 이렇게 치료했는데 이런 분들은 뭐 정말 제로부터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뭐 수천만 원 뭐 줄기세포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급한 불만 끄면 돼요. 급한 불만 끄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셔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불행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값비싼 치료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도 없어가지고 피부대로 괴사되고 병원비 많이 청구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시술하신 분이 제일 잘 해결을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해서 불행한 사태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말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말씀이 아니라 드리는 이제 올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원래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셔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30분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빠져들어가지고 예. 너무너무 즐거운 네. 피부과 SOS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피부과 전문의 김형성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또 다음번에 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